옛날 옛적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궁핍하고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남겨줄 것이라고는 칼 한 자루와 거친 아마포 조각, 얼마 안 되는 딱딱한 빵 껍질뿐이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죽었고 소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허리에 차고 빵 껍질은 여행 식량으로 쓰기 위해 아마포 조각에 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그들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산비탈의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산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자와 매, 개미가 서로 버티고 서서 죽은 말을 한 마리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사자를 보자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자를 큰 소리로 불러서 자신이 다툼을 중재해 말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저마다 가져야 할 몫을 고르게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면서 말입니다. 소녀는 칼을 꺼내서 정성껏 말을 잘 나누었습니다. 사자한테는 가장 큰 부분인 말의 몸통을 주었습니다. 매한테는 내장을 비롯한 다른 한입거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미한테는 말의 머리를 주었습니다. 분배를 마치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알맞게 잘 나눈 것 같아. 사자는 가장 큰 것을 가져야 해. 그는 가장 크고 힘이 세니까 말이야. 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해. 그는 까다로운 미식가거든. 그리고 개미는 머리뼈를 가져야 해. 그는 구멍과 갈라진 틈 사이를 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니 말이야. 그래요. 동물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것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년에게 말을 잘 나누어 준 보상으로 받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오,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을 기쁘게 했다니 나도 기뻐. 하지만 나는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그래? 하지만 너는 뭔가를 받아야 해.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뭔가를 받지 않겠다면 3가지 소원을 빌어. 하지만 소녀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소년에게 원할 때마다 자신처럼 사자로 변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두 동물들도 소년이 원할 때 자신들처럼 매와 개미로 변하게 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소년은 그 모두가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3가지 소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칼과 지갑을 옆에 던져놓고 매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날아가던 그는 커다란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거의 다 건넜을 때쯤 그는 너무 지치고 날개가 아파서 더는 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물 위로 가파른 바위가 솟아 있는 것이 보이자 그곳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는 놀랄 만큼 튼튼한 바위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그 위를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쉰 뒤에 그는 다시 작은 매로 변신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왕의 농장까지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소녀는 공주의 창문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앉았습니다. 매를 본 공주는 그것이 애타게 잡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를 자신이 있는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매가 공주가 열어놓은 여닫이 창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탁
하고 창문을 닫아 그 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녀는 개미로 변신해서 새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공주 침대 옆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매우 두려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에서 깬 왕은 공주의 방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개미로 변한 소녀는 새장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매로 변신했습니다. 왕은 그녀가 두려워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악몽을 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문 밖으로 나가자 앞서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개미로 변해서 새장에서 빠져나온 뒤에 본 모습으로 돌아와 공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왕은 다시 무슨 일인지 보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공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다시 새장으로 기어들어가서 매로 변신해 횃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위아래를 살피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이 모든 것이 공주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소리를 지른다면 너는 너의 아버지가 왕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다. 하지만 왕이 곧 등을 돌리자마자 소년이 다시 공주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소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몰랐나요? 그녀는 하옥의 바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맨 하늘 아래 있게 되는 순간에 그가 와서 그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가 하욱의 바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하욱의 바세가 보낸 전령이 왔습니다. 용이었습니다. 왕은 그 용이 올 때마다 살찐 돼지 9마리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용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는 자에게 공주와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이 트자 공주는 곧바로 왕에 가서 용과 돼지 세금액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용이 돼지를 너무 많이 먹어치우는 바람에 왕국 전체에 돼지가 더 이상 남아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목요일 아침이 되었고 소녀는 용이 돼지를 먹기 위해 찾아온다는 곳으로 성큼성큼 출발했습니다. 왕의 농장에 있던 구두닦이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요, 용이 왔습니다. 머리가 9개나 달린 용이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돼지 만찬이 보이지 않자 용은 매우 사납게 날뛰며 콧구멍으로 불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집어삼킬 것처럼 소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팡! 소년은 사자로 변해서 용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를 차례로 물어 뜯었습니다. 용은 강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용은 불과 독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용의 머리는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머리였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 머리마저 물어 뜯었습니다. 그러자 용은 쓰러졌습니다. 소년이 왕에게 돌아가자
왕궁 전체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녀는 공주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정원에서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우게바세가 하늘에서 날아와 공주를 낚아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왕은 그를 말렸습니다. 딸을 잃은 그에게는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애원과 설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매로 변신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자신이 날아오다가 쉬었던 호수에 그 놀라운 바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날아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개미로 변신해서 바위의 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어들어가자 굳게 닫혀있는 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쇠 구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세상에나, 낯선 공주가 머리가 3개인 하우게바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왔군. 소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트롤들이 왕의 다른 2딸도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주도 찾을 수 있겠지? 그는 2번째 문의 열쇠 구멍을 기어서 통과하면서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낯선 공주가 머리가 6개인 하우게바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3번째 열쇠 구멍을 통해 기어들어가자 이번엔 막내 공주가 머리가 9개인 하우게바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리로 기어 올라가 깨물었습니다. 공주는 개미가 소년이고 그가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우게바세에게 잠시 바깥에 나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공주가 밖으로 나오자 소녀는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우게바세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벗어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런 뒤 그는 다시 개미로 변신해 그녀의 발 위에 앉았습니다. 공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우게바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머리를 빗기던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는 내 머리를 빗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우게바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궁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농장으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는 결코 그럴 수 없어. 하우게바세가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세금을 바쳤던 용의 9번째 머리에 9번째 혓바닥 아래에 있는 모래알 하나를 찾아낸다면 모를까. 하지만 아무도 모를걸? 그 모래알을 바위를 향해 던지면 하우게바세가 모두 터져버리고 바위는 금으로 덮인 궁전으로 변하고 호수는 푸르른 목초지로 바뀐다는 사실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곧바로 열쇠 구멍들을 지나고 바위 틈을 거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로 변신해서 용이 쓰러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녀는 그곳을 샅샅이 뒤져서 용의 9번째 머리에 9번째 혓바닥 아래에 있는 모래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호수 가까이까지 왔을 때 그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없이 호숫가에 있는 바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앉자마자 그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모래알은 그의 부리에서 빠져나와 호숫가의 모래들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3일이나 뒤지고 나서야 그것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래알을 찾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가파른 바위를 향해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하우게 바새들이 일제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자리에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황금성이 나타났고, 호수는 지금껏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푸르른 들판과 목초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왕의 농장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소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잔치가 왕국의 전역에서 7주를 모두 채워서 열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잘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저 여러분도 그들처럼 살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